일론 머스크가 뭐 현대판 아이언맨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할 것이다. 신체 움직이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스마트 조작이 되다 보니까 불편함을 겪는 분들께 굉장히 큰 어떤 베네핏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을 쉽게 알려주는 인공지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를 준비했냐면 화제 인물이죠. 요즘에 강아지가 그려진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현대판 아이언맨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혁신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저런 일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또 이분이 뭘 하고 있냐면 뇌를 컴퓨터와 이제 같이 융합시키는 그런 식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회사 이름이 바로 이제 뉴럴링크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알파고 사건을 보면서 이 알파고가 실제로 사람을 이기는 걸 보면서 인간의 지능이 좀 유한하다, 이러면은 금방 인공지능에게 따라잡힐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의 지능을 인공지능으로 강화하자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엄연히 말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뇌에다가 뇌파를 잘 인식할 수 있는 칩을 심는 겁니다. 뇌파가 어떤 정기적인 성분들을 좀 주고받으면서 정보가 교류가 되는데, 그런 패턴을 좀 잘 인식을 해서 뭔가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전기적 신호를 바꿔서 뭔가 통신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하는 회사가 바로 뉴럴링크거든요. 이제 뉴럴링크라는 회사 설립한 이면에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할 것이다, 이런 어떤 말을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은 인공지능의 어떤 강력한 프로세스를 인공지능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될 수도 있게 하겠다라는 맥락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개념적으로 허상이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고 있는 게, 처음에는 쥐, 그 다음엔 돼지, 그 다음엔 원숭이 까지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던 것 중에 조금 인상에 남는 거는, 유명한 영상이어서 보셨을 수 있는데, 원숭이가 이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귀여운 원숭이가 조이스틱으로 게임하고 있는데, 그 원숭이가 이제 쓰고 있는 조이스틱 뒷면을 보니까 전선이 끊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원숭이가 움직이는 것만큼 모니터에서 공이 막 움직입니다. 사실은 그 조이스틱은 어떤 화면과 연결이 안 돼 있던 거였어요. 뭐냐면 원숭이 내에 들어있는 뉴럴링크를 바탕으로 실제 원숭이의 어떤 생각을 읽어서 바로 그 화면에서 움직이도록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원숭이까지 왔다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에게 들어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가령 그 하반신이 마비가 된 분들이 또 하반신을 움직이기 위한 노력을 할 때 뇌에서 나온 신호를 바탕으로 하반신을 움직이는 뭔가 로봇을 움직일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가 마비된 분들이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체 움직이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스마트폰 조작이 되다 보니까 불편함을 겪는 분들께 굉장히 큰 어떤 베네핏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이 의사소통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다 다르게 이해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 의사소통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뇌파 그 자체를 정보로 전송하면 그런 오류가 없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그게 좋은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실시간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생각도 함부로 못하게 될까 무섭긴 한데, 어쨌든 명확한 소통이 필요할 때는 그런 건 좋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뉴럴링크라는 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본다면은, 인공지능 하면 3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3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실 뉴럴링크 자체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혁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강에 이제 위험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데, 저희가 뇌파 측정할 때 이 이마에다가 붙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 뇌에다가 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신호가 되게 약해서 사실 뇌파만으로 뭔가 이 사람의 생각을 분석하거나 그러긴 되게 많이 어렵거든요. 이 뇌파가 이제 두개골을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많이 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한다는 관점에서 그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었던 그 뇌 자체의 데이터를 굉장히 데프트 있게 가져오는 그런 맥락에서 이 뇌파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 뉴럴링크는 되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아까 원숭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커서를 움직인다거나 생각이라는 것들을 바로 뭔가 전송한다거나, 이런 각각의 사람이 뭔가를 할 때는 뇌파의 패턴이 있을 거거든요. 그 뇌파의 패턴이 뉴럴링크 같은 시스템 통하면은 굉장히 잘 모여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현재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면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뉴럴링크가 근데 약간 반쪽짜리 성공을 좀 거두고 있는 게, 이 뉴럴링크가 현재 상황은 근데 모든 건 되는 건 아니고요. 뇌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는 건 돼요. 근데 바깥에 있는 정보가 뇌 안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직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된다면 언어를 배운다던가 특정 전문가가 될 때 매트릭스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것도 진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이 좀 진행이 되면은 아마 좀 그런 고민이 들 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버리고 자기의 정신과 기억을 어떤 네트워크에 이제 이전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영생이 되는 거죠. 이제 병들거나 다치거나 늙는 육체가 없어지고 이 기억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기술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뇌에 대한 정보들을 로봇에 심으면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기억은 공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 속에서 영원한 것과 인간으로서 유한한 삶을 선택했다고 하면 저는 인간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이제 인공지능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의 제 생각이고요. 예, 앞으로 바뀌어가는 사회를 보면서 생각은 바뀔 수 있다 생각하는데, 유한해서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철학적인 부분들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은 유한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